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석한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이경선 6급 주무관입니다. 시정팀 박현서 6급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하청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관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의 공통사항입니다. 이번 1억 원 이상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17년 CCTV 신규 설치에 5개서 11대에 9천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 차량번호 인식 및 방법용 CCTV 신규 설치에 1,200만 원을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에 1억 3,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선변사항입니다. 국토비 확보 실적입니다. 2018년도 내물치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도비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항목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각 연도별로 총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그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미 검토하시고 숙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되겠습니다. 24쪽. 24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시책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도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 복지 포인트 배정을 6억 7,100만 원을 했고 단체 보험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장 동료 지원으로 20개 팀에 2,260만 원을 지원했고 직장 화합 행사를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직원 해외 연수 경비 지원으로 11개 팀에 3,7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시책 발급 공릉 해외 연수에 2개 팀 20명에 대해서 4,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음식료는 보호용품 지원으로 발받침대 등 발받침대와 임산부 전용의자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직원 한마음 연수를 3회에 걸쳐서 2박 3일로 운영을 했고요. 또한 상부 상조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직장 근거 운영과 상조의 운영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도 수행사항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복지 포인트를 7억 3,900만 원을 배정을 했고 단체 보험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직원 종합 건강검진에 1인당 25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지원 사항으로서는 16개 팀에 1,6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직장 화합 행사 역시 하반기로 나눠서 시행을 했습니다. 직원 해외 연수 경비 지원에 18개 팀에 7천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선진 실적 발급 배낭여행 지원에 3,600만 원을 총 5개 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또한 시책 발급 공무원 해외 연수에 2개 팀에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또한 임신국민에 대해서 그 보호용품을 지원을 했고 직원 한마음 전수를 4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국내 우수 성공시책 벤치마킹에 8개 팀에 960만 원을 지원했고 효행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신청이 좀 저조해서 이 사항은 지원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리모델링과 전자식권 시스템을 4월달에 지난해 4월달에 도입을 했습니다. 또한 상부상조 생활안전지원 사업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근거 운영과 상조회 운영, 구내식당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올해 진행 상황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 복지 포인트를 7억 5,200만 원을 배정을 했고 단체 보험 가입을 위해서 1억 3,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위해서도 1인당 2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호회 지원을 위해서 7개 팀에 62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직장 화합 행사 역시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원회의 연수 경비 지원에 19개 팀에 4,6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진시책 발급 배낭여행 지원에 지원 현재 1인당 200만 원으로 해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책 발급 공무원 회의 연수를 위해서 지금 현재 4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10월 중으로 회의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신 공무원 보호용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직원 한마음 연수는 10월 중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우수 성공 시책 배치마킹을 위해서 7개 팀 830만 원을 지원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효용 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 그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신청이 좀 저조한 관계로 공원이라든가 관련된 그 티켓을 구입을 해서 이분들이 제공 사기 진작을 좀 도모할 계획입니다. 상부상조의 생활안전지원 사업으로 직장근고 상조회 구내식당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부서별 인력 진단 및 조치 결과입니다. 인력 진단은 2016년도에 한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량 변동 등 인력 조정을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요구를 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를 하고 유사 업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또는 역점 추진 업무 등을 고려를 해서 조직 진단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서 일반 행정 분야와 유사 정보 기능을 통합해서 11명을 간해서 행정 수요가 많은 건축 행정이라든가 동기능 강화 쪽으로 11명을 증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구는 유사 통합 기구 개를 2개 개를 1개 개로 통합을 해서 조양동에 맞춤형 복지 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장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정보 공개 청구 내역은 총 3,670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전부 공개와 부분 공개, 비공개로 나눠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시험 채점 결과라든가 개인정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영업상의 비밀 유지 등의 사유로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총 27건에 대해서는 표로 제공해 드리는데 이것은 좀 표로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페이지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속초시 행정정보 공개 심의 운영 실정 및 교체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회를 교체했는데 첫 번째 회의는 2017년 정책심의연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사업 부서 명 그리고 그 사업의 그 담당자 명이라든가 주요 사업 내용들을 공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초 유흥지의 그 41층 그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서류, 강원도로 보낸 변경 신청서를 일체를 좀 공개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공개심의 안건을 선정해서 심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 결과는 그 당시에 그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서류 일체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도에서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비공개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 올해는 한 번 교체를 4월달에 했는데 2018년도 정책 실명 공개과제 선정 심의를 위해서 이 심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정책 사업 12건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 및 규칙 12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상분 인력 인건비 지급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양해해 주시면은 각 연도별로 총괄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0년도에는 5개 단체의 9명에 대해서 1억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5개 단체 10명에 대해서 1억 9,9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5개 단체 10명에 대해서 2억 1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5번 항목 동경 5개 단체 예산 지원 현황 및 결산 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단체에다 지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총괄을 양해해 주시면 총괄로 해서 보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는 6,300여 원을 지원을 했고요.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바르게 살기 운동 속초시 연합회 등 단체에 6,800여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명기한 단체에다가 8,0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에 시청 동호회 사회공헌활동 추진 사항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그 동호회는 총 16개 동호회가 있고 총 411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2개 동호회에서 297명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곳에 162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총 8개 동호회에서 245명이 참가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29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현재는 한 개 동호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75명이 활동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동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전 역시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2016년, 2017년도 그리고 올해 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각 연도별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각 동별로 연도별로 총괄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면도는 2016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대 확장공사, 푸드뱅크실 정비공사, 체육공원 보수공사, 소공원 조성공사 등 총 13개 사업에 2,700여만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2017년도에는 농로보수, 농로포장공사 제초작업 등 총 7개 사업에 2,90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암동 신설, 주차장 포장공사, 제초작업 등 총 3개 사업에 2,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 그 다음은 동문동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골목길 정비공사, 골목길 포장공사, 도로변 제초작업, 환경정비공사 또는 쓰레기 집화장 등 환경정비공사 등의 총 12개 사업에 2,990여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2017년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행정정보 알림 게시대 설치공사, 골목길 포장공사 등 총 6개 사업에 1,94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골목길 포장 및 쉼터 조성공사 제초작업의 3개 사업에 1,20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쓰레기 집화장 설치공사, 골목길 정비공사, 안전시설 설치공사, 제초작업 등 총 11개 사업에 2,93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2017년도 사업입니다. 골목길 정비공사, 그리고 장비길 조성, 개나리 군락지 조성, 구정초 군락 조성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2,990여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제초작업과 제초작업의 한 개 사업에 220여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교동 2016년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절개지 토사 유출 방지 공사, 하수 정비공사, 사고 위험 계단 정비공사, 하수 보수 공사, 인도 포장 공사 등 총 10개 사업에 2,7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골목길 포장 공사, 그리고 화단 조성 공사, 보안 등 설치 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2,82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올해는 한 개 사업 골목길 정비공사에 510여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노악동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로정비, 아스콘 더쓰기 공사, 제초작업 등의 14개 사업에 2,950여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2017년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공사, 제초작업, 주차장 포장공사, 우수배관 설치공사 등 총 18개 사업에 3,80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제초작업과 교랑 가각 설치공사 등 총 3개 사업에 760여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45페이지 조양동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로포장공사 제초작업, 농로보수공사 등 총 11개 사업에 2,970여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제초작업과 농로교량 개선 사업, 그리고 농로 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에 3,830여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으로서는 경계석 교체 및 보수공사, 안전행수 교체 및 보수공사 등의 총 4개 사업에 2,380여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청로동은 2016년도에는 쓰레기 집화장 공사, 그리고 벤치 신규 설치 공사, 그레이팅 교체 공사 등 총 9개 사업에 2,972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2017년도에는 벤치 설치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공사, 배수관 설치공사, 아스콘 허쉬기 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2,540여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올해 사업으로서는 현수막 게시대 제작 설치공사, 쓰레기 집화장 설치공사, 그리고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등 총 7개 사업에 1,84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대포동은 2016년도에는 농로포장공사, 농수로 설치공사, 제초작업, 그리고 경로당 화장실 보수공사 등 총 10개 사업에 4,270여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경로당 비가림 시설공사, 골목길 포장공사, 농수로 정비공사, 주민 쉼터 설치공사 등 총 17개 사업에 5,45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올해 설치공사로서는 골목길 안전손잡이 설치공사와 제초작업 등 총 6개 사업에 1,390여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공무원 장애인 채용 현황 및 비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고용 비율 및 방침과 기준은 2007년서부터 2010년도까지는 정원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와 올해는 정원의 3.2%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고용사항과 비율을 보고드리면은 2016년도에는 3.67%, 17년도에는 2.72%, 그리고 올해는 2.8%로 되어 있는데 올해 보고서 작성 시기까지는 2.8%인데 오늘 그 신규 임용자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무원이 두 분이 임명이 돼서 정원 대비 3.29%로서 규정을 준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형태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6,270여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17년도에는 6,370여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7,4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담당급 승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 3개년 동안 승진자 현황은 총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보직자 현황은 37명이 되겠고요. 그 승진 세부 내역은 표를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무보직 6급 직원 대책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보직 6급이 증가가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근속 승진은 7급 장기 재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승진 적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행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7급 12년 이상이었는데 작년에 개정이 돼서 7급 12년 이상으로 또 1년이 또 단축이 됐고 승진 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20%에서 30%로 확대되다 보니까 이 6급 무보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운영 방안으로서는 올해 그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이라든가 업무 불성실 6급 보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직을 해제해서 공직자로서의 위상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금 소외보다는 성과와 실적을 감안을 해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 방침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향후 조직 개편이 있으면은 그 행정 형상을 위해서 담당 보직을 좀 추가로 방향을 해서 보직 부여를 좀 검토를 하고 또한 그 소수직녀 같은 경우도 무보직자가 꽤 있는데 무보직 장기화 해소 차원에서 복수직렬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보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55페이지입니다. 우수 인력 강원도 파견 및 전출에 따른 문제점 및 인력 수급 대특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 이제 도 전입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게 되면 도에 파견을 해서 전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선발 기준은 서류 심사를 해서
또 면접을 통해서 이제 그 도로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1년 내외로 이제 파견 근무가 도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 도의 결함이 발생되게 된다면 순차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대별 파견 전출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 2017년도에 1명, 그리고 올해 2명이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 파견 및 전출에 대한 문제점은 전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직원들의 결함이 좀 발생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시의 업무가 좀 과중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또한 우수 인력이 또 도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그 대체 인력을 좀 배치를 해서 업무 과정을 좀 해소를 하고 신규 인력 수급 계획을 짤 때 전출할 인력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신규 인력을 좀 충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교섭을 총 8차례를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 석주시 지부와 우리시 간에 교섭을 했습니다. 노조 측 요구안은 총 13개안이 되는데 그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최종 합의 결과는 임금 협약 관련해서는 당초 요구하는 통상임금 대비 5%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통상임금 대비 단순 근로자는 4%, 현업 근로자는 3% 이상 하는 걸로 수용을 했습니다. 또한 그 퇴직금 누진제는 환경미화원과 동일하게 좀 적용해달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그 점진적으로 좀 논의하자라고 협의를 했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호봉제를 전면적인 시행해달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시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사측에서 제시한 전환 대상자 26명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25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동일 직종 동일 임금 적용 요구안에 대해서는 위생수당을 신설을 했고 청소년 현업 근로자로 변경을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57페이지에 기존 단체 협약 내용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 협약의 재해 퇴직자의 피불량 가정 우선 채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를 했고요. 휴직기간 임금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었는데 휴직자의 기본급은 평균 임금으로 한다라고 개선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해소 관련 임금 체계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현업 근로자의 정액 급식비 10만 원을 작업 장려 수당에 포함을 했고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단순 근로자 2년차 이하의 기본급 조정을 해서 좀 인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그 단체 교섭 이행을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증가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2015년과 2016년도 집행액을 비교해 보게 되면 단체 교섭 이행에 따라서 약 한 3억 원 정도 인건비가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58페이지에 2017년도 단체 교섭 사항입니다. 총 3번 단체 교섭을 했고요. 노조 요구안은 임금 인상 등 2개 안에 있었는데 최종 합의는 통상임금 대비 3.5% 인상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또한 계류교섭은 노조 요구안은 총 22개 안이 있습니다. 그 노조 요구안을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의 결과는 단체 협약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좀 근속연수에 포함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후보에 선정할 때는 속주시와 속주시 시설관리공단 간의 경력만 인정하고 공무원 경력은 10년 범위 안에서 속주시 근무 경력의 한 2분의 1만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전 조합원에게 체력 단련 휴가를 연 10일 부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 1회 선진지 견학을 시행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영사적으로 조합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피복비에 대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근무자에 한해서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2017년 임금과 관련된 합의 결과인데요. 재수당에 대한 요구안에 대해서는 현업 근로자 5만원, 단순 근로자 11만원을 추가 지급을 하고 또한 저희 수질과 환경지원 사업소에서는 혐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또한 가계보조금, 기본적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서 최저임금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호봉제에 대해서는 국도비 무급계약 근로자를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직중 경쟁에 대해서는 5개 현금을 단서, 교통지도, 주기원 등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현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영양사 관리수당을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제공해달라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전 규제개혁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또한 중앙위원회 회의 참석을 인정해달라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단체 교섭 이행으로 인해서 전년도와 증가된 인건비는 약 한 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올해 집단교섭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회에 대해서 집단교섭을 했는데 노조 측 요구하는 통상임금 대비 2.6%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통상 최종 합의는 요구한 대로 2.6%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또한 개별 교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개별 교섭으로 요구된 요구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임금 인상은 집단 교섭에서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합의한 사항을 적용을 하고, 기타 정년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요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단체 협약서는 올 하반 기준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올해 183명으로 다소 늘어났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한 40명 있었거든요. 그로 인한 증가 현상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총 183명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근속 연수별로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 및 수당은 맨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첨부한 호봉 단가표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첨부한 호봉 단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수년근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은 2016년도에 19명, 2017년도에 4명, 그리고 올해는 2명에 대해서 수년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이 무기계약 근로자의 장기 근무에 따른 문제점인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이 무기계약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제 노인 구분별로 또 뭐 현업, 단순, 환경연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제 이런 노인 구분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수년 근무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 근무가 불가피한데, 특정 분야 또한 특정 분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또 감안을 해야 되고요. 하다 보니까 참 수련 근무가 참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이 특정 업무 같은 경우에 정부 최소화는 필요가 한데, 또 육아라든가 신병관리 등 인사고충이 제기가 되게 되면 재반상을 고려해서 수련 근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근무자의 전부 희망이 있으면은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정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인력 재배치 등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무기계약직 퇴직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1월 1일자로 기간제 근로자 40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전환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의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는 현재 44개소에 109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8개소 26대, 2016년도에는 6개소 17대, 2011년도에는 10개소 22대, 2013년도에는 7개소 13대, 2014년도에는 4개소 8대, 2016년도에는 4개소 11대, 2017년도에는 5개소 1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 향후 계획입니다. 차량 번호 인식용 CCTV 3개소 5대에 대해서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올 9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는 1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7개소 19대에 대해서 11월 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현이 없습니다만 재난은 특별교부세로 받은 2억 5천만 원을 지원으로 해서 13개소에 30대를 올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민간단체 운영 지원 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매 연도별로 같은 단체에 유사한 사업으로 보조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도에는 9개 단체에 4억 300만 원을 교부해서 3억 9,600만 원을 집행이 됐습니다. 각 항목별로 예산 지원 근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의 2017년도 지원 사항입니다. 9개 단체에 4억 1,800만 원을 교부해서 4억 1,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의 2018년도 지원 사항입니다. 8개 단체에 4억 1,100만 원을 교부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 보조금 지원 변경에 따른 지원 배제 대상 단체 및 대책사항입니다. 2016년도 회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재경 속초 시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시와 출향단체 교류 협력서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보조금 형식이 아닌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출향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이 또한 각 동별로 자치 프로그램이 유사하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연도별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동은 2016년도에 8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2017년도에는 7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이 또한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8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동명동은 2016년도에는 8개 단에 2,16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다음 장입니다. 2017년도에는 5개 프로그램에 2,16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개 프로그램에 2,160만 원이 현재 수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금호동은 2016년도에는 8개 프로그램에 2,200만 원, 2017년도에는 6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올해는 8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교동은 2016년도에 6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
2017년도에는 6개 프로그램에 또한 2,500만 원 집행한 바가 있고요. 80페이지입니다. 올해는 6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2페이지에 노학동은 2016년도에 11개 프로그램에 3,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8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12개 프로그램에 3,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12개 프로그램에 3,500만 원 현재 투자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4페이지 조양동은 2016년도에는 10개 프로그램에 3,3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2017년도에 10개 프로그램에 3,3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올해는 9개 프로그램에 3,3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호동입니다. 2016년도에는 6개 프로그램에 2,200만 원, 2017년도에는 6개 프로그램에 또한 2,200만 원. 다음 장 88페이지입니다. 올해는 5개 프로그램에 역시 마찬가지로 2,2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포동은 2016년도에 5개 프로그램에 1,220만 원. 8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5개 프로그램에 1,4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6개 프로그램에 1,4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내용의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사업비,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 그리고 자원봉사 대학 운영,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사업,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7개 사업에 총 2억 6,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마찬가지로 7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형 정보화 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동은 쌈채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그동안 마을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또한 마을 주민 교육 및 정보 생활화 장소가 마련이 되고, 가구별로 정보화 기기가 설치가 돼서 정보화 마을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최초 2004년도에 콘텐츠 구축, 그리고 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PC 보급 등으로 총 3억 1,200만 원을 투자를 하였고, 그동안 2016년부터 3개월 동안의 지원 내역으로서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보조금으로 3년간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6,1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 페스타 참가비로 자부담을 포함해 3년간 700여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차례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자립화 추진 보조금으로 3년간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1,7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운영 실적 및 사업 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3년간 쇼핑과 체험 행사를 통해서 판매한 실적은 쇼핑으로 14억 4,900만 원,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5,270여만 원의 사업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마을 정보센터 및 실내 체험장 이용 현황은 3년간 마을 정보센터는 2,615명, 그리고 실내 체험장은 4,241명 등 총 6,85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정보화 선도 기반 구축 추진 사업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은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 및 정보화 장비 안정성을 확보해서 중단하는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 주요 추진 실적은 공동 기반 시스템 운영 등 총 5개 분야에 5억 3,7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6페이지에 2017년도 사업으로서 공공기관 시스템 운영 등 5개 분야에 8억 5,300여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5개 사업에 6억 9,900여만 원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업무 PC와 소프트웨어 관리에 840만 원, 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에 1,92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인구노력에 관련 추진사항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저출산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또 한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요즘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서는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또한 공동주택 미전입 실거주자 주소받기 사업을 또 추진해왔고, 또한 자체적으로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 공모를 또 실시했고, 또한 인구 정책, 인식 개선, 우리 시 국민 인구 교육을 또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및 인구 늘리기 사업 안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실무 추진 부서 회의를 개최를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를 또 소개해드리고, 또 부서별 저출산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현안 사항을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한 바가 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각 부서별로 저출산 인구 늘리기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100페이지 인구 정책과 관련된 향후 계획입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그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 단기간에 해결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일자리 창출, 교육, 육아 지원, 정조여건 개선 등 사업박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강화를 좀 해서 많은 비혼화, 또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인 여건 매입에 따른 저출산 현상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로 결혼, 출산, 가족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도록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그동안 집행 내역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금 표로 조례 개정 전과 조례 개정 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이렇게 시책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2018년 2월 19일 조례 정부 개정을 통해서 출산장려금으로 좀 한일화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째 안은 한 번에 한해서 50만 원, 둘째 안은 1회에 한해서 70만 원, 셋째 안은 1회에 한해서 100만 원, 넷째 안 이상은 1회에 한해서 200만 원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 지원금 집행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2억 2,092만 원, 2017년도에는 7,040만 원, 그리고 올해 7월까지 1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행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동안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출산화 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가늠을 할 때 출산 관련된 시책들이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전국 출생아 수는 통계 집계 이후에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출생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 출생 통계 흐름과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 장려금 지원이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그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정부에서 100조 가까이 이 재정 투입을 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이고, 또한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높이는 등 지역 간 경쟁심이 또 유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출산장려금만 받고 정출하는 경우가 또 속출하고, 또 출산율 향상이 아까 표에서 보셨습니다만 기회다 판단이 참 어려운데, 또한 지자체에서는 또 재정 부담이 또 큰 것도 현실입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출산 장려금을 좀 일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럼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국비 전액으로 좀 해서 좀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했는데, 지자체별로 또 관련된 사항을 더 검토를 해서 심진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하겠다는 그런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 관련된 추진 방향입니다. 현재 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나 계획은 아직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과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의뢰에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자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자료 요구가 있어요. 너무 제가 늦게 해가지고. 구내식당 2017년도 업체별 구매 현황, 이제 관내 업체를 이용을 했는지 검토하고 싶어서 마트 이용은 이제 자제 좀 하는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직원 해외 연수, 배낭여행, 시책 발굴 해외 여행, 그 직원 아이디어로 시책을 반영하는 현황, 인센티브 적용 사례가 제도. 예술은 좀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직원 해외 연수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직원들이 해외 연수 나갔다가 온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공모, 그 시책 반영한 거. 그러니까 시민 정책 제안 현황 및 시책 적용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사례, 그리고 제도. 네, 됐습니까? 시민들이 제안한 사항까지. 아니요, 공무원이죠. 직원들 해외 연수, 시책, 시민 정책 제안 현황이니까. 그러니까 시민 정책 제안 현황 및 시책 적용 구분을 하여서
인센티브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네. 이제 직원들이 이제 해외여행 갔다 왔을 때 이제 보건 소감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시책에 접목한 사례와 예. 그리고 시책에 접목을 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 적용-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 예.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 게시판 7월 27일 전후에서 처리 현황. 자유 게시판은 그 시에서 응답을 안 하는 코너라서요. 예. 본 의원한테는 줄 수 없나요? 자유 게시판에 뭐 답변을 안 하죠. 네, 자유 네. 게시판을 통해서 한 것은 답변을 저희가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 처리 완료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 올리실 때 예. 올린 자료가 이제 올리시는 분이 언제 후에 몇 월 며칠까지 자료를 게시하겠다라고 거기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시기에서도 자동 소멸되거든요. 예. 답변은 안 합니까? 예. 처리 현황 같은 건 없습니까? 처리 현황은 지금 지금까지 형 총 몇 개가 자유 게시판에 등록이 된지는 그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 저 요구 자료 그 목록이 정리가 됐나요 지금? 네네. 예. 네. 또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이영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행정사무관파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박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자치행정과 업무가 많은 것도 알고 있고 또 복잡한 것도 알고 있고 본청을 비롯해서 각 동사무소 뭐 다 관리하시느라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을 대표로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지금 주민 자치행정과에서 행하는 사업 중에 33페이지를 보면 그 지금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상근인력 인건비 지급 내역 중에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사단법인 속초시 새마을회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하고 자유천연맹하고 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하고 속초시 자원봉사센터 맞죠? 그렇습니다. 이 중에 그 보면 우리가 인건비를 이거 이제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새마을회나 이 보조금 받는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를 하나요? 그 단체 보조금만 주고 그냥 정산서만 받고 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이렇게 뭐 지적도 하고 하나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주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집행을 해서 그 단체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주로 이제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그 사업이 그 단체의 적정한 사업인지부터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를 또 검증을 해서 이제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보조금 이외에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담당 그 해당 그 단체에 어느 정도 사무라든가 사업에 좀 관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뭐 그 자체적으로 하실 거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까?
만약에 그 보조 조건을 위배를 했다든가 한다 그러면 저희가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제가 하나씩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좀 모니터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네네. 예, 하여튼 좀 선서하셨듯이 솔직하게만 좀 네, 말씀 좀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일단은 그 이렇게 보조금 지원 단체가 있지만 제가 새마을 지회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단 좀 질의를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새마을회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보조금 지급 형태나 이제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우리가 새마을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유총연맹 뭐 이런데 그 속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뭔가를 지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서부터 이 정관서부터 한 번씩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정관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게 속초시 이게 앞에 사단법인이 붙죠.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속초시 새마을의 정관인데 총칙에 보면 그냥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일단은 사단법인 속초시 새마을회고 이하 새마을회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일이 많아요. 자원봉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참 고마우신 분들이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의 단체인데, 여기에 보면 회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1번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분여회, 직장 이건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새마을 문고, 새마을 회원이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 명단을 갖고 있나요? 회원들 명단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회원들이 그 15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책자에는 38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사나 뜨고 이사 아니면 뭐 임원, 이사, 예. 뭐 이사겠죠. 임원이 예. 이사겠죠. 대의원까지는 명단을 좀 가지고 있나요? 명단은 지금 저희 쪽에 몇 명씩인지는 아시나요? 이사가 몇 명이고 대의원이 몇 명이고 총 회원수가 몇 명이고 그 인원수도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이사는 저기 15분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예. 대의원은요? 대의원도 그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세요. 그 권리가 나오고 의무가 나오고 이제 탈퇴가 나오는데 제명권이 나오거든요. 그 제명을 할 때에는 제명과 임명을 할 때에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거든요. 이게 보면 그 다음에 이 이사라는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다음에 이 대의원 총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의원은 새마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 총회를 둔다고 하였고, 대의원의 정수는 150인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50인이 아마 150인이 돼가지고 운영이 잘 돼서 갔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임원의 선출, 해임 및 제명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회 구분은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회는 제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사회가 나오는데, 이사회는 그러니까 총회하고 대의원하고 이사회 구별을 좀 지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사회는 그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 부의할 안건의 심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의원 총회에서
아마 그 대의원 총회는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내는 아마 그런 그런 정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사회에서 안건이 도출이 되면 대의원 총회를 거쳐서 의결을 하는 이제 네,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5장 임원을 보면 그 임원의 정수를 15인 이상 22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장이 1인, 부회장이 4인, 이사가 20인 이내, 감사가 2인이에요. 임원은 비상근이고 여기서 예, 쭉 임원의 선출 여기서 이제 감사를 보면 예 그렇죠. 그다음에 부회장의 임기 이사의 임기 3년. 그다음에 임원의 직무의 회장은 새마을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입니다. 총괄. 부녀회든 새마을회든 지도자 협의회든 총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임원의 해임이 나오는데요. 임원의 해임은 제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제3 및 회계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입 세출도 총괄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회의 사업과 예산은 회장이 매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고. 총회입니다. 이거는 이사회가 아니고요. 예, 이러고 사무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를 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 사무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새마을회 안에 사무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마을회에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필요한 직원을 두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새마을회 회장님의 전체적인 진두지휘를 받아서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388명이라는 큰 조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사무국장을 또 뽑아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무국장을 뽑을 때 이게 지금 최초의 사무국장 뽑은 날짜가 2001년 9월 1일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중앙회를 거쳐서 네. 속초지회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회가 있고 도회가 그렇습니다. 있고 속초지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2001년 9월 1일 날 내가 이렇게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국장님이 고용이 됐을 때는 아마 중앙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제 봉급 체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중앙회 봉급 체계를 우리가 도하고 봉급 체계를 알고 있나요? 지금 중앙의 봉급 체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 계약서에는 이게 지금 2001년도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게 중간에 제가 지금 없는 게 이 중간에 이제 이 계약서를 다시 썼든지 매년 쓰든지 아니면 임기가 뭐 있어서 임기 때마다 쓰든지 할 거예요. 그 자료가 없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이거 사무국장에 대해서 임금 체계가 3년이든 2년이든 그다음에 재임용됐을 때 임금 체계가 아마 확실하게 있었을 거예요. 호봉수 올라가고 하는 것도 그거를 2001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좀 이렇게 A4 용지 한 장으로 해줘도 뭐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 추이 변화를 좀 보고 싶어서 나중에는 이 봉급이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이 총회 그러니까 회 모든 돈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걸 지금 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금 체계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17년도 7월달에 퇴임을 하게 되거든요. 퇴임을 하게 되는데 뭐가 없었냐면
우리는 근로계약서나 모든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 뭘 주든 이렇게 조건으로 달 수 있는 부분이 퇴직적립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근데 여기는 퇴직적립금이라는 제도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정산서 올라올 때마다 그 회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2001년도서부터 17년도까지면 그 아마 퇴직금이 아마 상당한 액수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도 좀 소리를 좀 만들어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세한 것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보조금을 주는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주는 이 보조금이 비미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성실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새마을에서 이게 이분이 그만두면서 인건비가 너무 나가게 되니까 또 다시 사람을 한 사람을 또 선임을 해요. 네. 근데 이분의 근로계약서는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월 임금이 180으로 정해져요. 픽스가 되고 상여금이나 교통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에서 한 23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이 자치행정과에서 뭘 좀 봤었으면 좋겠느냐면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이름을 이렇게 마킹을 못 해놔서 띄우지를 못하는데 그 문서는 저한테 있으니까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17년 7월 달에 먼저 사무국장이 퇴임을 하고 2개월의 터가 있어서 9월 달에 선임을 해요. 네. 계약을 했어요. 네. 뒤에 오신 분이. 네. 근데 이분의 근로계약서는 2018년 1월 1일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봉급이 7월 달서부터 나가요. 근데 이분의 근로계약서는 이 집 2번 썼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7월 달에 쓰고 2018년도 1월 1일 달 다시 쓰고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혹시 알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근데 봉급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7월 달서부터 봉급은 나갔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무관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임 사무국장의 그 임금 체계는 그 새마을중앙의 세출 예산 편성당 기준이 단가에 의해서 그동안 지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예.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갑니다. 예. 굉장히 임금 단가가 굉장히 높았었죠. 하다 보니까 새마을회에서 그 사업비보다는 그 임금비 지급들이 굉장히 권력을 많이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무국장 이제 임금 체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후임 사무국장 33페이지 2017년도에 보면은요. 그 사단법인 속초시 새마을의 대상자라고 보면 전 사무국장하고 현 사무국장이 10월 달서부터 9월 달에 취임이 됐으니까 10월서부터 아마 봉급을 줬을 것 같아요. 여기 틀림없이 이렇게 봉급을 지급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월 1일서부터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게 지금 말씀으로 안 되면 서류라도 해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서류 좀 찾아서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좋아요. 사무국장까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선임하고 하는데 관여를 뭐 안 한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 근로자 계약서에 보면 대표자 그러니까 새마을의 이 당시에 이렇게 대표자께서의 서명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국장을 지회장님이 선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근로계약서를 보면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서명을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의 권력으로 권한으로 자기가 그냥 이렇게 써서 시에다가 던져놓은 건지
아니면 시에는 이 사람이 9월 달서부터 근무하고 1년 계약직입니다. 9월 달서부터 계약을 해서 9월 달에 계약해서 그 1년을 마치고 나가는 게 근로 기간인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근로 계약인지 그거 좀 상세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나요? 네네. 그 자료를 살펴보고요. 예,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자료가 있죠, 우리 시에도. 결산서에 안 올라옵니까? 근로자 계약서, 사무국장이 바뀌면 바뀌어서 봉급 체계가 바뀌면 우리 보조금 나가는 액수가 틀려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로자 계약서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요거 지금 말씀하시기 뭐하면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 사항의 상세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챙기지 못해가지고요. 예, 지금 이 자리를 이어서 정확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확인을 하고 의원님께 나중에 좀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은 제가 짧게 이제 오늘 저기 질의사항이 좀 많이 남아 있죠. 아니요, 이제 거의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직원분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001년도부터 근무했던 분이 17년도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퇴직금에 대한 적립금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받은 서류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퇴직 적립금이 있었는데도 워낙 퇴직금이 셌는지 봉급이 많았는지 그 관계도 좀 상세하게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새마을 지회는 돈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새마을 지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새마을 지회 건물이 어디 건물입니까? 처음에 누가 사서 새마을 지회에다가 줬죠? 새마을지에서 이제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했죠. 했습니다. 하고 이제 물론 일부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부담 일부 있어요.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그거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시죠? 우리가 보조금을 준 건물이나 해에 대해서 그 건물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그 보조 조건에는 자본보조 사업으로 잠시만요. 형성된 예, 과장님 잠시만요. 이거 보고 말씀을 의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아니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예. 예, 예,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인건비가 뭐 4,600만 원이나 되고 하여튼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가죠. 이제 문서가 이게 몇 년도냐면 2004년도에 이제 이런 문서가 나가기 시작을 하죠.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비 보조 결정 및 지령 통보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부담을 4억을 하고 그 다음에 9,870만 원을 자부담을 내 가지고 4억 9,870만 원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이 건물을 사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매매가가 4억 5천이었는데 나머지 돈은 일반 제세 공과금이었던 걸로 봐요. 이 자료로 봐서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까지 줘서 이게 사업 이제 건물을 매입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보조 조건을 하나 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는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 내역서가 나옵니다. 매입비가 4억 6천이네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나갔습니다. 평가비해서.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이런 문서를 보내죠. 보조금 지령서를 보내게 되죠. 2004년 9월 달로 해서 보조조건, 보조사업자는 보조 목적 및 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7번에 보면 이게 중요한 건데 매입하는 건물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새마을 운동 지원, 육성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담보로 돼가지고 3,5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건물이에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서부터 뭐 이렇게 가지고 매입이 돼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4,500만 원이 나온다는 게 우리가 3,500만 원만 대출받고 4,500은 이 건물에 대한 최고가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담보로 대출을 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 그 대답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그 당시에 보조 조건으로서 보조금으로 형성된 건물에 대해서는 담보 대출을 할 수 없다라고 보조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요. 그런 걸로 했을 때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관련된 그 보조금 조례라든가 아니면 뭐 지방재정법상의 보조금에 형성된 주요 재산에 대해서 그 관리 기한에 대해서는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처분을 할 수 없도록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러한 내용의 이제 보조 조건이 명시가 됐고요. 근데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이제 법률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 연수가 좀 있죠.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관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통상적인 그 건물의 내구 연수를 뭐 한한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그 이후에 이제 관련된 그 법령에서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내구 연한을 통상적으로 10년을 보고 있거든요. 10년을 보고 있는데 근데 저 건물이 지어진 지가 그 당시로서는 22년 차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보 대출했던 시기가 이제 그 13년, 매입한 지 14년 후에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는데 저희도 이제 이 건과 관련을 해서 과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조 조건에 명시된 액면 그대로 지금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액면 그대로 법률 그 당시의 법률 그대로 해석을 해서 처분한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건물을 매입한 지 13년이 지났고 그 건물이 지어진 지 21년이 지난 그 건물인데 통상적으로 그런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건물의 내구 연수를 관리 기한으로 본다라는 여러 관련된 법령에 비추어 봤을 때에 그것이 지금으로서 뭐 적정한지 안 그러면은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담보대출로 인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법무 자문을 좀 구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의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예. 지금 정관서 또 들여다보는 게 사후잖아요. 사후. 우리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우리가 돈을 사서 지혜에다 줬잖아요. 네네. 그리고 조건에도 붙어 있잖아요. 담보에 제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딱 네.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사회를 거쳤겠죠. 자기 자체. 이 회의록도 여기 있습니다. 제 오후에 다시 한번 네, 변호사님 추가 추가 질의 질의를 있으시면은 하겠습니다. 시간상. 네. 좀 쉬었다 하시도록 하시고요. 예.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식사 시간이 도래했는데 지금 방원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속초시 새마을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의회에서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조금 더 공감대를 좀 넓혔으면 네, 해서 알겠습니다.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조금에 관한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에도 그런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후에 이제 전체적인 보조금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 잠깐 그 법률에 관한 부분만 좀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재정상을 원조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은 주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 주체적인 어떤 단체나 이 상황에 원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몽땅의 어떤 운영상의 살림을 그냥 알아서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되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부분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이제 법률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왜 전체 화면으로 안 나오나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담보의 제공이라는 부분이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명시화되어 있고 새마을의 정관에서도 그래서 기본 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안 돼. 의무의 부담 및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이사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의회에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의록들도 있는데 이사회를 거쳐서 하지 않았던 이런 이제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건물 매입이 2004년 9월에 4억. 사실은 시가 이렇게 어느 단체에 건물을 매입하도록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어떻죠? 왕왕 있는 사례인가요? 이게 흔한 사례인가요? 최근에 들어서는 건물 자체라는 그 부동산을 구입해서 네. 이렇게 활동을 수익금 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다고도 보셔도 네. 무방할 겁니다. 그러면 2004년 뭐 최근에 없다 그러면 이쯤에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건가요? 행정에서? 근데 저 사업이 이제 새마을회의 운영과 네. 활성화와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보조 사업이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보조됐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단위들은 이런 지원을 못 받았을까? 특히나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건물담보대출이 2017년 8월 3일 날 해서 새마을금고에 이제 4,500만 원 상한선으로 되어서 대출금 입금이 3억 5천만 원이 이제 9월 12일 날 들어옵니다. 보시면 이 통장에 중앙새마을금고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후에 그 당시에 사무장이었던 이상백 사무장에게 2월, 3월, 4월 쭉 한꺼번에 똑같은 날짜 12월 14일 날 1,621만 3,900원이라는 부분이 한 반년치죠. 임금과 연월철 수당이 이렇게 지금 지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초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요 속초시도 새마을금고로 여기 보면 통장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속초시 새마을금고의 이 연 운영비가 결정되면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죠? 분기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연에 한 번 그냥 일회 운영비 보조하고 계실까요? 물론 이제 사업 항목별로 물론 그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일시에 지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분기별로 지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지금은 새마을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죠. 네. 새마을의 운영비요. 사업비 말고 운영비에 관해서. 네. 그 분기별로 이렇게 분기별로 하고 예, 있죠. 네. 그렇다면 이런 식의 하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가 포착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들에 지원이 됐었는지 방지 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지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전년도일이에요. 예.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네. 이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몰랐었습니다. 대출이 완료된 사후에 이제 네. 이 사항을 알았었는데 그 당시라도 좀 이 관련된 사후 대책이라든가 이걸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가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좀 결했던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2017년에 그러면 이제 뒤늦게 대출 당시에는 그 상황을 모르셨다 하더라도 이후에 알았지만 어떻게 좀 권고하거나 모호하는 선에서 이제 그쳤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2018년에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좀 더 또 증액해서 운영비가 나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너무 방만하지 않은가요, 시가? 네.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좀 어찌 보면 좀 엄밀히 생각한다 그러면 그 페널티 적용이 가능했었는데 네. 그런 과정이 없이 오히려 사업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과장님, 이 모든 상황들의 보조금은 뭐 시 모든 예산 마찬가지지만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하는 부분들은 시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개별 단체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법률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위들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상 보조를 한다라는 부분은요. 네. 국가가 이 부분에 하게끔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영을 잘하고 있는 단위, 그렇죠? 단위가 생기고 나서 법률에 있다 해서 그냥 무조건 보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가 이게 신생단체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되어왔던 단체에 대해서 이제 지도 감독할 저는 권한을 좀 잃어버린 거 아닌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생단체가 만약에 이런 식의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인식을 하실 때의 행정에서의 대응력과 이렇게 오래된 단체, 전국적인 조직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시행정은 이제 더 이상 보조금을 주되 어떤 권한도 못 갖고 있는 겁니까? 보조금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았음이 발견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당초 계획됐던 데에서 우리 시의 어떤 사전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해서 뭐 집행했다든가 하는 경우라 그러면 보조금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회수를 하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럼 회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운영비 안에 쓰여진 게 인건비의 부분으로 쓰여지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아까 보셨지만 인건비는 매월 나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분기별 지금 보고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분기별 받으면 임금이 정확하게 나가라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 부분에서 그 이전 연도들에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고
문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찌 나가고 이제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었던 거고 그 17년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1,600만 원인가 이런 식의 임금들이 그렇게 다른 통장에서 또다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뭐 17년도 그 담보대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누적되어 있었던 연체되어 있었던 급여들이 한꺼번에 아마 빠져나가느라고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그 보조금 관리 전혀 못하신 거죠. 그리고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예요, 이 부분이. 자료를 그러면 네. 제가 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17년에 그 3,500이 들어와서 인건비로 수없이 빠져나갔던 부분들을 확인해 보려면 15년, 16년, 17년도 그 결산서, 그러니까 새마을 지혜로부터 분기별로 받으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유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유회장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속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압으로 중식 시간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 중식과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자치행정과 감사는 중식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